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토끼처럼 명랑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23년 ESG 업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고현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상 기후는 여러 피해를 내는데요. 아무래도 기후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산업 중 하나지 않을까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채소 3분의 1과 과일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극단적 기후변화가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실내 농업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벤처 캐피탈의 데이터베이스인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99건의 실내 농업 농산물 거래를 통해 17억 달러의 벤처 캐피탈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2019년 금액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내 농업 회사는 크게 수직 농장과 온실 농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둘 모두 먼 주나 국가에서 슈퍼마켓까지 트럭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대신 소비자가 있는 도시 근처에서 식품을 재배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형태죠. 탄소 배출 외에도 식품의 풍미가 더욱 증가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는데 수경 재배의 경우 살충제의 필요성은 물론 물 사용량도 기존 농업 대비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내 농업의 통제된 환경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인공 조명은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 효용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프라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도 있고요. 이러한 실내 농업이 바로 기존의 농업을 대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식량 안보 해법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식량 안보 위협은 전 세계 인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모빌리티 산업과 이산화탄소 이슈에 중요한 대안이 되었듯이 실내 농업 또한 농업과 식량 안보 위협에 뾰족한 대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임가영입니다. ESG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지도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SG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해하면서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 ESG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도 익숙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는 의문은 그러면 과연 ESG는 얼마나 많은 진전이나 성과가 있었을까인데요. 아쉽게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ESG 약속을 이행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ESG 요소를 내부 전략 및 운영 의사결정에 통합하지 않고 ESG 성과 개선이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순한 보여주기식 태도를 넘어서려면 그 리더가 기업 이익과 사회적 영향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며 파리 협정과 17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6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회사의 주요 ESG 이슈를 파악하고, 둘째, 보고가 아니라 전략에 집중하며, 셋째, 이익의 영향 강도를 최적화하고, 넷째, 기업 이익과 사회적 혜택 간의 상충 관계를 피하기 위해 협력하며, 다섯째, 조직의 역할 재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익 창출이 중요한 기업 관점에서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ESG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ESG가 하나의 경영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그와 동시에 보여주기식 ESG, 그린워싱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SG의 가치와 효과를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측정과 전사 차원의 관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김성은입니다.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투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고 있지만 영리 기업의 사명은 투자자를 위한 가치 창출에 있다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명이 탈탄소화와 일치할 수는 있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엄격한 기후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맹에 대해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는 굳이 부담스러운 기후행동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ESG의 기대 효과 중 하나였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은 그린워싱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66개 글로벌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2050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그중 5분의 1 미만이 중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목표와 기후행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기되는 것은 탄소의 충분한 가격을 책정하여 환경오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화된 기준과 공시를 통해 친환경 기업 활동이 수익 창출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ESG와 관련된 많은 제도는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기보단 지켰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인센티브보다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업 이윤 극대화와 기후 행동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재 ESG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디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성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이 고안되어서 환경 친화적인 경영 태도가 기업의 기본 역량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에디슨에 따르면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금 나는 현재 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